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타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하투점, 우리나라의 전통의 하투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제 타로와 하투점에 대해 살펴봤고, 또 타로를 또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기회가 있으면 타로점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린다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미루고, 오늘은 과연 타로가 뭔지, 길거리에 보면 뭐 타로점을 봐준다, 어떤 상점 보니까 뭐 타로점을 봐준다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생소한 타로가 대해서 뭔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또 타로점을 자주 보는 분들에서는 또 타로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참 보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뭐 타로점에 대한 신비성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알고는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에 간다, 뭐 교회 간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과연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자아 비판할 필요도 있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가 뭐 이렇게 점을 본다는 것은 한 번쯤 알고 지나가면 좀 재미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로점을 보는 구체적 방법은 추후에 살펴보고, 오늘은 과연 타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한 번쯤 타로점을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 삼아 기초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타로점이 뭔지, 타로점을 어떻게 보는지, 타로점이 뭔지에 대해 구성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로점이라 보면 타로의 카드 구성은 메이저 카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이너 카드 56장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카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카드가 바로 메이저 카드인데 좀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확대를 보면 이게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0, 1, 2, 3, 4, 5, 6 줄 때 있고, 쭉 가다 보면 여기가 23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21번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 숫자가 나온 거하고 밑에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이 더 매직, 뭐 하이프리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를 메이저 카드라고 하고, 여기 보면 숫자가 없거나 카드 뭐 설명된 거, 이걸 마이너 카드입니다. 마이너 카드. 여기 보면 숫자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돼 있고, 숫자 없는 거는 카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이저 카드는 여기 숫자와 카드에 대해 설명해 놓는 바로 메이저 카드. 또 없는 거는 중에 하나만 있는 거를 바로 마이너 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이저와 카드와 마이너 카드에 뭐가 차이냐? 통상적으로 어떤 타로점을 볼 때는 이 메이저 카드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마이너 카드는 바로 소소한 흐름을 따진다는데, 그러나 카드는 통상 섞어서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마이너 카드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뭐 동양이든 뭐 서양이든 따지면 지수화풍 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수화풍을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거 우리 지라고 하죠. 수, 화, 풍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구성됐냐 보면, 이 펜타클이잖아요. 펜타클 다이아몬드 땅에서 나오니까 뭐 이 지라 해당되고, 근데 컵이잖아요. 컵은 그리고 여기 물을 넘치듯이 물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대기 완드라 하는데, 완드라 보면 이 막대기 태우면 바로 불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 칼인데, 월드, 서워드, 카드인데, 칼은 휘두르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보는 데 입장에서 이 펜타클은
땅에 관계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로점을 볼 때 뭘 보냐면은 물질을 봅니다. 물질을 해놓은 보고 수는 뭐니까요? 수는 감정을 보죠. 우리가 타로점을 볼 때는 물은 감정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불은 뭐냐? 열정 또는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일이라 봅니다. 이 열정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 풍은 뭐냐? 생각, 사고 그런 걸로도 우리가 타로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타로 카드 보면 또 종류 아까 펜타클 이렇게 봤잖아요. 커브 원더선도 다음 이제 또 마이너 카드 종류는 뭐가 있냐면 숫자 카드와 인물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설명드리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 카드 보면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에이스는 물론 이제 우리가 포카에도 에이스 보면 1이라는 숫자잖아요. 1, 2 요게 바로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밑에 요거는 바로 인물 카드입니다. 인물 카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인물 카드, 숫자 카드 뭐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숫자 카드는 이 펜타클이든 보면 이 에이스는 하나잖아요. 그죠? 숫자는 펜타클 2개, 요거는 펜타클 3개, 4개 각각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를 구성을 해 나는 거죠. 10까지 점점 성장돼 나와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인물 카드인데 요건 페이지는 뭐 일반적으로 어린 사람, 나이트는 기사, 여왕, 또 요거는 왕에 대한 인물 카드를 이제 코트 카드를 따로 인물 카드, 코트 카드를 하는데 각각 여기에 대해서 인물 카드는 이 펜타클에 대해서 각각 인물들이 어떻게 살펴보느냐 그런 내용이고 숫자 카드는 이와 같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흐름을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숫자 카드, 인물 카드 이렇게 설명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아까 말한 대로 이 1, 2, 3, 4 숫자별로 이 막대기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인물이란 막대기에 대해서 완제에 대해서 각각 인물들이 어떻게 살펴보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로점은 그러니까 보면 좀 우리가 포커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하트는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48장 갖고 우리가 그 점을 받고 그런데 포카는 몇 장이죠? 52장이잖아요. 그렇죠? 포카는 52장. 근데 이 포카가 이게 보면 이 타로가 총 마이너 카드 56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56장이 보면 얘가하고 우리가 포카에 52장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포커도 보면 에이스부터 시작해서 2, 3, 4, 5, 10까지 갔다가 11은 뭐야? 주니어, 그 다음 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3가지가 나오는데 타로는 총 14가지다. 에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갔다가 인물, 페이스, 나이트, 킹기로 됐다. 그러니까 이 타로가 어떻게 하면 포카의 기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그 메이저 카드 구성을 좀 보면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바로 이 흐름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 0인데 더 풀이잖아요. 풀은 어린이 애라고 하잖아요. 어린이가 이렇게 마술사를 거쳐서 여사제 등등 여왕 또 황제 쭉쭉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보면 여기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발전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로점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어떻게 이런 각각의 그림을 갖고 어떻게 그 설명할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타로점은 이와 같이 이가 아까 지수 화풍할 때 지는 물질을 나타나고 뭐 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을 나타나고 완드는 일, 열정, 생각을 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뭐 타로점을 보는데 돈을 잘 벌 것인가 못 것인가 할 때는 이 반드시 이런 펜타클 쪽으로 나오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공을 볼 때 이와 같이 커브로 나오면 감정이 돼서 보면 되고, 내가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건가 안 풀릴 건가 등등 보면 이 막대기 완등을 보면 되는 거고, 생각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결정을 할 때는 바로 이 칼로 나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됐다라고 보면,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하투점은 48장 딱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졌는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타로점은 78장 갖고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이렇게 딱 나왔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뭐 이렇게 펜타클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본은 아까 지수화풍 기본적으로 룰은 되어 있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로점은 그렇게 뭐 신비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어제도 뭐 하투점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하투는 원래 이제 게임으로 놀이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갖고 무슨 더 발전된 게 없을까 해서 점으로 발전됐으니, 타로도 처음에는 이게 뭐 게임으로 발전되어 왔대요. 게임 뭐 포카듯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또 이것도 점을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왜 타로 점을 봐야 되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에 하투점을 봤듯이 시대가 변천하면 다양한 어떤 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이수진 장군께서도 전쟁에 나갈 때 육효점을 봤듯이, 전에는 우리가 하투를 갖고 점을 갖고, 또 이조 시대는 또 뭐 그 주역에 나오는 64개 공자가 설명했다는 그 주역에 대해서 접받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점을 보는 방법은 각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현대, 이제는 또 서양에서 들어온 것도 살펴보고, 또 언젠가는 다시 또 하투점, 육회점, 뭐 또 주역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길거리에 이 타로점을 어떤 보는 데가 있다 하면 그런 경우다 라고 살펴보고, 또 상대방의 해석이 이렇게 뽑았을 때 상대 해석이 다르다면 또 내 해석도 스스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또 이렇게 제가 또 설명했다 해서 또 타로 점을 이걸 그저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제가 또 뭐 또 돌멩이 또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는 어떤 지식 알고나 지내자는 거죠. 뭐 제가 이걸 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종교는 불자인데 무명을 깨치, 무식을 깨치는 것을 우리 해운 컨설팅 하는 목적이니까 알고나 보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타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제가 타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비스럽다라든지 또 너무 뭐 경외의 대상으로 볼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타로에 대해서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구입도 가능하고 또 쿠팡에서도 구입도 가능하니까 한번 좀 타로점에 또 타로에 대해서 써서 뭐 어떤 일이 결정할 때 참고 삼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굳이 여기 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또 주장하는 게 항상 어느 곳에도 매이지는 말자라는 그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현대 사회생활에서 과거의 점 보는 수단이 점점점 발전되어 왔는데, 현재는 이제 과거 우리나라도 들어왔으니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타로는 매직 카드 22장 이렇게 숫자와 카드 설명에 드는 거는 바로 매직 카드다. 22장이다. 근데 이 항상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마이너 카드는 종류가 펜타클,
컵, 완즈, 칼로 되었는데 펜타클은 물질, 이 컵은 어떤 감정, 이는 일, 열정, 이 생각, 사고를 뜻한다. 그리고 또 여기 숫자 카드, 이 0부터 10까지는 어떤 숫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1, 2, 3, 4 나왔는데 바로 거기에 나타난 숫자가 3이니까 완드가 3개죠. 그죠? 4니까 4개. 이렇게 각각의 성장을 하고 있다. 어떤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물 카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로 인물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마이너 카드는 어떤 세부적으로 본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우리가 카드를 타로점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78장을 섞어서 한꺼번에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 뭐 메이저 카드인지 뭐 마이너 카드는 의미는 없다. 다만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좀 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좀 벗어나보자. 바로 그런 뜻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 이런 신비스러움을 벗어나자는 뜻이고 설명드리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타로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과거의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졌던 불교의 어떤 그런 이론들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을 좀 해달라. 과연 이 불교가 현대까지 연명을 해온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대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어떤 불교 교리 중에서 현대사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라.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